2021년 8월 16일 낮 12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영상 기록을 남겨보는데 방금 내 휴대폰을 오전에 충전시키느라고 보지를 못하고 조금 전에 보니까 유튜브에 엄청 많이 동영상이 많이 떴는데 볼 게 너무 많아요. 이런 거 다 보다가는 좀 24시간이 모자랐는데 긴 거는 2시간짜리도 있고 1시간짜리도 있고 짧은 거는 5분 10분도 있는데 전부 다 보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다 그래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오늘 출근을 하는데 보니까 어제가 8월 15일 공휴일인데 일요일이니까 오늘 또 월요일하고 겹치니까 이거 아마 월요일날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얼마 전에 법을 바꿨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조그만한 중소기업인데 우리 회사도 직원들이 한 절반 이상은 출장 가신 분이 많이 있으니까 출장 가신 분들은 근무를 해요. 하는데 출장 안 가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한 70% 정도는 오늘 쉬었어요. 쉬고 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또 나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 나왔습니다. 나와서 하니까 이것은 이제 특권으로 들어가는데 참 진짜 무섭네요. 이제 저게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법을 제정을 하니까 이게 아마 이거는 아마 국회에서 통과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광복절이 이제 어제 일요일이니까 원래는 이제 평일 같으면 하루 쉬는데 쉬지를 못하니까 이것을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아마 국회에서 아마 통과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잘 몰라서 미안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되니까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잖아요. 안 따르면은 안 되니까 참 그만큼 어떻게 정부나 국회에서 또 법을 어떻게 제정하고 정부에서 또 집행하는 것이 참 무섭네요. 그게 얼마 전에 좀 오래됐죠. 몇 달 됐는데 부산역 앞에 식사로 가니까 잠깐 들어가면서 마스크를 잠깐 벗고 들어갔더만은 젊은 애라 내 자식 빨도 안 되고 그 밑에 애라 그래 옛날로 치면은 내 손자빨이라 그런 애가 이제 해봐야 20살 조금 넘었거나 그 정도 애라요. 그러면 손자빨이지 뭡니까 우리 할아버지께서 60에 내가 나이가 그때 한 20살 가까이 됐으니까 손자빨 아니까 그런 애가 이제 오더만은 아저씨 나가세요 그러더라고. 와 이랬더만은 마스크 안 끼고 들어왔으니까 밥 안 준다 이거라. 그 집에 밀면집인데 그래 지금 나갔다가 다시 마스크 끼고 들어오겠다 이러니까 그래도 안 된다 얘야. 그냥 가세요 그러더라고. 야 참 그런 일 실제 있었어요. 와, 내 참 진짜 그 집에 두 번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던데. 그래서 알겠다고 그냥 나오고 이제 나와가지고 젊은 손자빨 되는 애다 하고 말이야. 그치 언성 못 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인근에 가서 식사를 하고 온 적이 있는데 그 뒤에 다시는 안 가려고 했는데 워낙 그 집에 이제 맛이 있고 또 가격이 저렴하고 그래가지고 한 2번 더 갔어요. 그런데 그 집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기분 좋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집 그 종업원이 말을 할 때도 선생님 이제 모르고 들어왔는데 차후에는 마스크를 벗고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제
음식을 내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 하시고 그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들으십시오. 그래 했으면 제가 그렇게 알겠다 하고 그렇게 했을 건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뿐만 아니죠. 거기 저 버스를 타는데 말이에요. 근데 나는 항상 참 마스크를 벗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이제 마스크를 들고는 있지. 그래가지고 버스 타기 전에 이제 마스크를 좀 벗고 있다가 안에 들어가면 이제 마스크를 끼야 되니까. 그런데 마스크를 벗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와가지고 급히 이제 타려고 하니까 버스에서 문을 안 열어줘요. 그래 하는 말이, 그러니까 마스크를 끼라 이거라. 그래서 끼니까 이제 문을 열어주더라고. 그런 거 이제 버스 운전수나 식당에 있는 그 종업원이죠. 종업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 움직이는 것은,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관에서 움직이잖아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버스 뭐 운송조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시에서 무슨 공문을 내려보냈거나, 또 마찬가지죠. 음식점에도 이제 이렇게 구청에서 이제 어떤 공문을 내려보냈거나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 관에서, 나도 뭐 공무원으로 있었지만은 참 그래 움직이는 것이 무섭네요. 그만큼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하는 바뀌는 것이 그만큼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도자를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요게 따라서 크게 틀려진다 이 말이에요. 내일, 오늘이 16일이니까 내일 모레 17일, 18일 이제 행주 산성에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시는데, 권율 장군이 뭐 1534년생인가? 아마 그렇던데, 그분이 문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총재님께서 어제 말씀하시는데, 문과에서 이제 그 출신이 아니고 문관인데, 이제 이것을 전쟁을 지휘했다. 그래서 이제 지혜가 많았다 그러고, 요즘 말로 말하면 합참의장 정도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출마 선언을 하시는데, 정말 그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권율 장군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임진왜란의 3대 대첩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그때 일본 외놈들이 한 5만 명이 죽었다니까 엄청난 숫자죠. 5만 명 같은 경우. 결국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이나 우리 한국 사람이나 크게 보면은 한민족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특히 이제 백제에서 많이 건너갔다고 볼 수 있지. 백제가 망할 때에 그 사람들이 올 때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일본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 또 이제 백제에서는 일본이 또 자기 나라 영토니까 이제 거기서 간 거지. 그래 가가지고 된 민족이니까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말이 좀 틀리고 글이 틀려서 그렇지,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넘어간 사람들이니까 같은 우리 민족이야. 그때 뭐 같은 우리 민족인데 오래되다 보니까 뭐 전쟁도 하고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백제 신라는 뭐 같은 민족이잖아. 고주몽의 자손들이지. 고주몽의 자손들이고 이제 고구려하고 백제는 고주몽의 그 자손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백제, 고구려, 신라는 같은 한 민족인데 뭐 경우에 따라서 보면 서로 이제 피터지게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하여튼 또 그렇네요. 그 당시에는 이제 권율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으니까 그만큼 또 전투에서 이겼고, 또 지금은 진짜 우리나라 대통령을 이제 뽑는 중차대한 것이 시점에 놓여 있다. 이제 이거죠. 이래서 어떤 사람을 이제 우리가 지도자로 이제 우리가 섬기게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지도자 이거는 뭐 정해져 있죠. 허경영 총재님은 정해져 있는데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 되어가는 그 과정을 보고 있는 건데, 금년에 지금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 내가 지금 엄청 잘 듣고 있는데, 아직까지 허경영 총재님의 시읒도 발음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제 이게 하나의 영화를 만들면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영화. 영화 말이야. 지금 보면 이제 여기서 20대 대통령을 이제 당선되는 그 영화를 만들어도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여권에서 민주당에서 1, 2위는 아무래도 이제 추미애 장관이 아주 나는 훌륭하신 분인데 이제 뭐 안에 그 등산에는 들지를 못할 것 같아요. 추미애 이제 그려 보면 현재까지는 이제 이재명하고 이낙연하고 이제 이렇게 대세를 이루는데 이재명이가 지금 이낙연보다 이제 월등히 높아요. 지지도가 높은데 윤석열이가 이제 야권에서 이제 제1인자라고 이제 지지율이 제일 높은데 이낙연하고 윤석열이하고 붙으면은 이낙연이가 45, 윤석열이가 41, 막 이래 되는가 봐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랬더라고. 그리고 이재명이하고 이재명이하고 윤석열이하고 하면은 이재명이가 42, 윤석열이가 41, 뭐 이렇더라고. 그래 쉽게 말해서 이낙연이하고 윤석열이하고 붙으면은 이낙연이가 이제 조금 퍼센티지가 높게 윤석열을 이긴다고 이렇게 여론조사가 그래. 그렇고 이재명이도 그 윤석열을 이기는데 조금 이제 차이가 적게 해가지고 이긴다. 뭐 오늘 아침에 그런 거 보더라고. 그러나 이제 이거 좀 있으면 이제 허경영 총재님이 나오는데 재밌게 될 거예요. 지금 현재 뭐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허경영 총재님은 아직 제대로 잘 모르고 있으니까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분으로 많이 인식을 한 사람이 아직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주일 씨처럼 뭔가를 보여주겠습니다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쓱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한번 이렇게 인기도가 이제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결국 이제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허경영 총재님이나 이렇게 이제 퍼센테이지가 비슷하게 되는 날이 오면은 이제 그거는 또 굉장히 재밌는 비밀거리가 되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여론조사에 이제 일단 올라오면 그 순간이 또 재밌을 거고 하여튼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9월 말 10월 초가 되면은 9월 말쯤 되면은 아마 민주당의 후보가 정해진다고 하니까 혹시 이제 결선 투표 가면은 50%가 넘는 후보자가 없으면은 결선 투표 가면은 이제 10월 9일, 10월 9일, 10월 10일 요래쯤 되면은 이제 민주당의 후보가 정해지게 되고 11월 9일에서 한 10일쯤 되면은 야권에서 국민의힘당에서 이제 후보가 정해지겠죠. 그때를 정해져면서 허경영 총재님이 이제 이렇게 등장할 것 같아요. 은은하게 이제 나타나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무언가를 이제 보여주시겠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여튼 진짜 100만 불짜리 한국 돈으로 10억짜리 구경이 진짜 남아 있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그 한참 더울 때는 삼복 더울 때는 밤에 잘 때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선풍기를 트니까 차가워서 안 되겠더라고. 그만큼 날씨가 바뀐 거는 확실해요. 입추 지나고 이제 처서에 가까우니까 이제는 밤 공기가 전에처럼 그렇게 더운 게 아니고 선풍기를 틀 수가 없겠더라고. 틀면 오히려 불편하더라고. 그렇고 바뀌었어요. 바뀐 게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내가 좀 생각해 본 게 뭐냐 하니까 이제 하늘궁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204번지에 있는 하늘궁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나면은 거기는 진짜 인산 인해에 이룰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백군 면패 하시는 분들도 이제 상당히 많아질 것 같아요. 많아질 것 같고 이거는 뭐 그냥 내 피셜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것은 그래도 확실하게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 이거 생각을 해보는 것이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뭐 그냥 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아무래도 대통령 신분이니까 이제 아무나 이렇게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또 이제 총재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또 접견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영성센터에 접수한 사람이 한해가지고 이제 접견을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네요. 생각이 들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 생각이 모릅니다. 그만큼 영성센터가 이제 많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하늘궁에 이제 경기도 총재님께서 계시는 하늘궁에 백궁 명패를 모셔놓는 그런 장소가 있잖아요. 있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은 거기는 또 백궁 명패만 이렇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뭐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실 건데, 그래 되면은 이거는 진짜 내 생각인데 아마 전국에 1000개 이상, 수천 개의 이제 영성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영성센터에 이제 명패를 이제 그게 이제 그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네요.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취임식 날 만약에 정말 큰 어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이벤트를 이제 보여주신다고 하면은 진짜 그때는 엄청 많이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입소문이 나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명패 하시러 오시는 분이 오죽이나 많겠습니까? 그래 되면은 결국 하늘궁에서는 다 감당을 못 해가지고 결국 이제 지역 단위에 있는 하늘궁 영성센터에 이제 명패실을 하나 새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차곡차곡 이제 오시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먼저 하신 분은 이제 초창기라 그러죠. 초창기에 이제 먼저 하신 분은 명패가 하늘궁에 있다. 진짜 하늘궁. 지금 허경영 신인님께서 계시는 하늘궁에 내 명패가 있다라면은 주위에 보더라도 상당히 어떤 명예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부모님 명패가 된다 이러면 물론 뭐 지역 단위에 영성센터에도 이제 명패가 있을 수가 있는데 신인님께서 계시는 바로 거기에 명패실에 이제 내 부모님 또는 내 이제 조부모님 또 이제 내 본인 그런 이제 명패가 거기 있으면은 얼마나 영광스럽지 않을까 이 생각이 오늘 한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준석이 국민의힘당의 대표가 자기 하버드 대학 나왔다 이러면은 이거 좀 조금 이렇게 존경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최재형이나 윤석열 이런 사람도 서울대 법대 나왔더라고. 그러면 서울대 법대 나왔어요 이래가지고 조금 존경 비슷하게 이렇게 보는데, 예창이도 서울대 출신이고 그렇지. 한교안이도 서울대 출신이지. 거의 다 서울대 출신이 많은데 서울대 가면 와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때 세상이 이제 좀 있으면 확 바뀌니까 되면은 신인님께서 이제 황제로 바로 등극을 해야 되니까 대통령 취임하시고 6개월 이내로 황제로 등극을 하셔야만이 구심점이 탁 선다 이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5년짜리 대통령 하면 또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황제가 딱 300년 동안 앞으로 계시니까 딱 중심이 돼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밑에 이제 이재명 총리가 초대 총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새 헌법을 바꿔가지고 이제 이재명 총리 그래 하다가 이제 또 젊은 사람한테 또 자기도 몇 년 하다가 넘겨줘야 되겠죠.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신인님의 시대가 열리니까 그때 되면은 진짜 지금 신인님께서 계시는 하늘궁에 있는 명패실은 더 이상 수요를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패는 그 다음에 오는 명패는 지역 단위로 영성센터에 이제 명패를 보관을 하고 명패 비용은 이제 하늘궁으로 보내든지 그래 안 하겠어요. 그거는 또 이제 총재님께서 무보수로 하니까 무보수로 하고 또 판공비도 무보수로 하니까 다 그런 데 쓰는 비용이 되겠죠. 아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그런 일이 오기 전에 명패를 더 이상 지금 하늘궁
신인님 계시는 하늘궁에서 더 이상 놓아두지 못하고 각 지역에 있는 하늘궁 영성센터에 이제 어느 이제 몇 년 몇 월부터는 이런 말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달부터는 내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년 1월 달부터는 이제 대리 이것을 중단한다는 그런 말도 내가 한번 들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분명히 들은 것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 1월 달 하면 이제 앞으로 한 5개월 뒤죠. 9, 10, 11, 12, 5월, 내년 1월 쯤 되면은 벌써 이제 조금 이제 눈치 채릴 사람은 안 채리겠어요. 그때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인기가 엄청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대리를 신청하면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100회분 강연비 해봐야 1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 1000만 원 뭐 많다면 많다고 적으면 적는데 그 뒤에 것을 올 것을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대리를 신청하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린다고. 그러면은 그 대리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만 명 정도, 만에서 12,000명. 총재님께서는 15,000명까지도 이야기하셨어요. 맨 처음에는 5,000명 이야기하셨어요. 분명히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5,000명 이야기하시다가 그게 10,000명에서 15,000명까지는 내가 들었다고. 2만 명이다, 3만 명이다, 이건 아니야. 대통령 대리 숫자가 처음에는 5,000명이라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15,000명까지도 올라갔는데, 뭐, 10,000명에서 그럴지, 12,000명에서 그럴지, 그건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내년 1월 달쯤 되면은, 이제 강연비 100회분, 그걸 받고, 현재까지는, 오늘까지는 이렇게 대리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년 1월 달쯤 되면 멈춰진다는 그런 말을 내가 들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듯이, 그거는 이제, 대리가 뭐 100만 명, 1000만 명 되면 안 되잖아. 그게 희소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한 5,000명, 처음에는 5,00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처음에. 한 4, 5년 전에 분명히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 5,000명의 대리를 준다 했다가, 만 명, 12,000명, 15,000명까지도 가더라고. 그런데 어느 선에서 카트라인을 끊을지는, 그거는 뭐, 신인님의 이제 뜻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1월 달에 스톱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렇고, 이제 명패도, 본인 명패나 지금 이제 부모님의 명패도 하늘궁, 신인님이 계시는 그곳에 명패가 있다 하는 거하고, 지역에, 지역 영성센터에 명패가 있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어디 가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기분이 조금 안 틀리겠느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오늘 한번 기록에 남겨봅니다. 자.